JTBC가 3년 동안 최강야구에 투입한 돈은 300억 원을 넘었다. 그런데 2025년 새 제작진과 새 선수단으로 다시 출발한 최강야구는 첫 방송부터 1.49%에 머물렀고 이후에는 0%대 시청률까지 내려갔다. 결국 2026년 2월 23일 마지막 경기를 끝으로 시즌을 마쳤다. 반면 장시원 PD가 기존 멤버들과 만든 불꽃야구는 법원의 제작 금지 결정과 거센 법적 압박 속에서도 시즌2를 선언했고 2026년 5월 4일 다시 시청자 앞에 섰다. 한쪽은 300억 원이 넘는 투자와 방송 채널을 가지고도 존속을 걱정하게 됐고 다른 한쪽은 방송국도 없이 유튜브에서 팬들을 다시 불러 모았다. 이것이 지금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가장 잔인한 현실이다. 하지만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JTBC가 300억 원을 전부 잃었다는 공식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0 민사부가 밝힌 내용은 JTBC와 JTBC 중앙이 최강야구 제작을 위해 3년간 300억 원 이상의 제작비를 투입했다는 사실이다. 이 돈이 모두 손실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다만 시청률 하락과 시즌 종료 브랜드 가치 약화, 법적 비용까지 고려하면 JTBC가 막대한 투자 성과를 지키지 못할 위험에 놓였다는 해석은 가능하다. 따라서 300억 원대 손실이라는 표현은 확정된 회계 손실이 아니라 투자 가치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다. 최강야구는 2022년 첫 방송을 시작했다. 은퇴한 프로야구 스타들이 다시 한 팀이 되어 고교와 대학 독립야구단, 프로 2군과 싸운다는 설정은 단순한 경기 이상의 감정을 만들었다. 박용택, 이대호, 정근우 같은 이름은 익숙했지만 시청자가 빠져든 이유는 유명 선수의 숫자만이 아니었다. 김성근 감독의 훈련 선수들의 생존 경쟁 패배 뒤의 침묵, 다시 선발 명단에 들어가기 위한 절박함이 한 시즌씩 쌓였다. 장시원 PD와 스튜디오 시원은 이 과정을 긴 호흡으로 편집했고 JTBC는 제작비와 방송 채널 홍보와 광고 구조를 제공했다. 성공은 어느 한쪽만의 작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문제는 성공 이후에 터졌다. JTBC와 스튜디오 시원은 제작비 정산 방식과 지식재산권 프로그램, 성과의 소유권을 놓고 충돌했다. JTBC는 제작비가 과다 청구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았고 스튜디오 시원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주장은 본안 재판에서 최종 판단이 끝난 사실이 아니므로 확정된 잘못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양측이 더 이상 같은 테이블에서 시즌4를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는 점이다. 결별 뒤 두 개의 야구가 탄생했다. JTBC는 최강야구라는 이름을 유지하고 이종범 감독을 중심으로 최강 브레이커스를 꾸렸다. 장시원 PD는 김성근 감독과 기존 출연진을 모아 불꽃 파이터즈를 만들었다. 방송사는 상표와 채널을 지켰고 제작자는 사람과 서사를 데리고 나왔다. 바로 이 순간부터 싸움의 본질은 저작권 분쟁을 넘어섰다. 시청자가 무엇을 최강야구의 진짜 정체성으로 기억하는지를 두고 벌이는 경쟁이 시작된 것이다. 숫자는 JTBC에 냉정했다. 2025년 9월 22일 방송된 새 최강야구의 첫 회 전국 유료가구 시청률은 1.49%였다. 제작 중단 전 기존 시즌이 약 5% 안팎을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출발부터 차이가 컸다. 이후 여러 회차가 1% 아래로 내려갔고 0%대가 이어졌다. JTBC는 시즌 종료가 곧 폐지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재정비 뒤 향후 제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2026년 2월 23일 최강 브레이커스와 서울야 야구 명문고연합의 마지막 경기가 방송된 뒤 다음 시즌의 확실한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프로그램의 이름은 남았지만 지속 가능한 흥행 구조는 다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첫 번째 이유는 인물의 단절이다. 오랫동안 시청자는 김성근 감독의 한마디, 박용택의 주장 역할, 이대호의 해결 능력, 정근우의 투지에 감정을 투자했다.
새 팀이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새 인물들이 기존 서사를 대신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두 번째 이유는 편집과 연출의 차이다. 같은 야구 경기라도 누가 어떤 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어떤 침묵을 남기고 어떤 선수의 사연을 다음 타석과 연결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프로그램이 된다. 세 번째 이유는 시청자의 선택이 이미 갈라졌다는 점이다. 같은 시기에 불꽃야구가 등장하면서 과거 최강야구의 연속성을 원하는 팬들이 장시원 PD와 기존 선수단 쪽으로 이동했다. 법정에서는 JTBC가 먼저 유리한 결과를 얻었다. 2025년 12월 19일 서울중앙지법은 JTBC가 낸 저작권 침해 금지와 부정경쟁 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JTBC가 3년간 3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고 자사 채널로 방송과 홍보를 진행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또 스튜디오 C 1위 기존 최강야구의 출연진과 경기 기록 서사를 활용해 후속 시즌을 기대한 시청자를 끌어들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불꽃야구 명칭을 사용하거나 불꽃파이터즈가 등장하는 같은 시즌의 연속 영상물은 제작과 전송 판매와 유통이 제한됐다. 스튜디오 C1은 이 결정에 불복했다. 그러나 2026년 4월 3일 법원은 스튜디오 C1이 제기한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양측의 본안 소송 첫 변론도 2026년 2월 27일 열렸다. 법적으로만 보면 JTBC가 중요한 고지를 먼저 차지한 셈이다. 하지만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최종 본안 판결과 같지 않다. 항고와 본안 재판이 남아있으며 프로그램의 저작권과 성과 이용 범위를 둘러싼 다툼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장시원 PD의 대응이었다. 그는 법원 결정 뒤에도 시즌2 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2026년 4월 19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독립야구단 연천 미라클을 상대로 첫 직관 경기를 열었고 5월 4일 오후 8시 스튜디오 C1 유튜브 채널에서 불꽃야구 이 첫 방송을 공개했다. 이후 한양대학교, 단국대학교, 롯데자이언츠 퓨처스, 인하대학교 등과 경기를 이어갔고 6월에는 인천 SS 지랜더스필드와 고척 스카이돔에서 직관 일정을 계속 잡았다. 이것은 말로 던진 도전장이 아니었다. 법적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팀을 운영하고 경기를 만들며 시청자에게 결과물을 보여주겠다는 행동이었다. 장시원 PD는 이의 신청 기각 뒤 끝까지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고 방송 여부와 관계없이 출연진과 제작진에게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첫째, 자신이 만든 팀을 쉽게 해산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둘째, 최강야구의 중심이 방송사 이름이 아니라 함께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주장이다. 물론 의지만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할 수는 없다. 가처분을 위반했다고 판단되면 추가 법적 책임과 손해배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불꽃야구 역시 팬덤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안전한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면 10년 아니 20년이 지나도 JTBC의 최강야구가 불꽃야구를 넘기 어렵다는 말은 사실일까? 이것은 검증된 결론이 아니라 강한 전망이다. 그러나 그런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다. 방송 포맷은 다시 만들 수 있고 유명 선수를 새로 영입할 수도 있다. 경기장을 빌리고 더 큰 제작비를 투입하는 것도 가능하다. 하지만 김성근 감독과 선수들이 수년 동안 쌓은 관계 패배와 승리 속에서 생긴 기억, 제작진과 팬들이 공유한 감정까지 단기간에 복제할 수는 없다. 콘텐츠의 가장 비싼 자산은 카메라가 아니라 축적된 시간일 수 있다. 그렇다고 불꽃야구의 승리를 선언하기도 이르다. 불꽃야구는 강한 팬덤과 기존 서사를 가졌지만 법적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제작과 전송이 제한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광고 협찬 티켓 판매 선수, 계약 제작진 고용까지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반대로 최강야구는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았지만 시청률과 화제성을 회복해야 한다. 한쪽은 법적 정당성을, 다른 한쪽은 대중의 충성도를 증명해야 하는 싸움이다. 어느 쪽도 완전히 이겼다고 말할 수 없다. 2026년 1월 16일
1프로야구 은퇴선수 모임인 1구회는 두 프로그램 모두 한국 야구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존속을 요청했다. 이 입장이 중요한 이유는 최강야구와 불꽃야구가 단순한 예능을 넘어도 은퇴선수의 재도전 무대가 됐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다시 훈련하고 젊은 선수들과 경쟁하며 팬들은 현역 시절과 다른 인간적인 모습을 보게 된다. 두 프로그램이 모두 사라진다면 손해를 보는 것은 JTBC나 스튜디오 C 원만이 아니다. 출연 선수와 제작진 야구 팬, 그리고 새로운 야구 콘텐츠 시장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 결국 JTBC의 진짜 위기는 300억 원을 썼다는 사실이 아니다. 그 돈으로 만든 팬들의 기억이 더 이상 JTBC만을 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최강야구라는 이름을 법적으로 지키는 것과 시청자의 마음속에서 최강야구를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장시원 PD의 진짜 도전장도 여기에 있다. 그는 거대한 방송사와 돈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쓸 자격이 있는지를 경기와 방송으로 묻고 있다. 앞으로 JTBC가 최강야구를 되살리려면 단순히 유명 선수를 더 영입해서는 부족하다. 새로운 팀만의 서사를 만들고 장기적인 경기 목표를 제시하며 시청자가 다시 감정을 투자할 시간을 줘야 한다. 불꽃야구도 팬덤만 믿고 밀어붙일 수 없다.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독자적인 포맷과 명칭, 새로운 선수 구성과 서사를 통해 최강야구의 복제물이 아니라 별개의 콘텐츠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300억 원이 넘는 투자, 1.49%의 첫 시청률, 0%대 추락, 2026년 2월 23일 시즌 종료, 그리고 법원의 제작 금지 결정에도 이어진 5월 4일 불꽃야구 2의 출발. 이 숫자와 날짜는 한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 콘텐츠의 주인은 계약서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제작자의 이름만으로도 결정되지 않는다. 끝까지 시청자를 설득하고 다음 경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쪽이 살아남는다. JTBC가 10년 뒤에도 최강야구를 지킬 수 있을지, 장시원 PD가 20년 뒤에도 불꽃을 이어갈 수 있을지 답은 법정이 아니라 결국 다음 시즌의 그라운드와 시청자의 선택에서 나올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상대를 지우는 싸움이 아니라 각자의 독창성을 증명하는 경쟁이다. 그 경쟁에 실패하면 300억 원의 투자도 수십만 팬의 응원도 오래 버티기 어렵다.